자, 보입시다. 우리 숙제 몇 쪽부터죠? 109쪽? 4쪽, 고마워. 104쪽, 105쪽에 질문 있습니까? (104쪽) (105쪽에) 질문 있습니까? 부등식 넘어갑시다. 부등식 넘어가셔서 109쪽으로 올게요. 109쪽에 질문 있습니까? (110) (111쪽에) 질문 있습니까? 4-2번 볼까요? 자, 이렇게 식이 하나 적혀 있는데, 시연아, 저거 몇 차 부등식이야? 1차 부등식이죠? x의 지수는 1이니까, 그죠? 그럼 1차 부등식은 x 있는 거 한쪽 편으로 다 몰고 x 없는 거 반대편으로 모시면 돼요. 얘 반대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x로 바뀌잖아요. ax 마이너스 x 이렇게 바뀔 거고, 제 넘어오면 이렇게 바뀌겠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x로 묶어주면 x 앞에 개수가 a-1x 이렇게 되겠고, 네? 요거 인수분해 뭐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안 하셔도 되고 하셔도 돼요. 이 문제 틀린 사람의 대부분이 요 다음 줄로 넘어가다가 오류가 많이 생겨요. 어떻게 오류가 생겨요 하면, 여러분 여기서 이거를 약분하시면 큰일 나거든요. 여기서 a-를 똑같네, 하나씩 나눠야지, 약분해야지 하시면 큰일 나요. 그게 왜 그러냐면, 너는 a-1이 플러스인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아 몰라? 모르죠? 심지어 양수 음수가 아니라 0일 수도 있어요. 0인 경우가 진짜 최악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문제의 답은 0인 경우입니다. 봐봐, 여기에 x에다가 뭘 넣어도 말이 안 돼야 된대. 왜냐면 거기 적혀 있어,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걸 만족하는 x값이, 요 부등식을 참이되게 하는 x값이 없대. 뭘 넣어도 없대. 근데 얘야, 기본적으로 1차 부등식이라는 건 요거 1차 부등식이거든요. 뭐 아니면 요것도 1차 부등식이거든요. 아니면 너 키가 몇이야? 이런 거 물어보면 실례인가? 너 몸무게가 몇 킬로야? 100킬로라고 치자. 이것도 다 1차 부등식이거든요. 기본적으로 1차 부등식은 뭔가 넣다 보면 하나는 걸리게 돼 있어요. 얘 봐봐. 3 넣으면 참이야? 참이야. 0 넣으면 참이야? 그건 참 아니야. 그죠? 근데 여기도 봐봐. 30 넣으면 거짓이죠. 50 넣어도 거짓이죠. 근데 1 넣으면 참이죠. 기본적으로 뭐 하나는 걸리게 돼 있어. 근데 뭘 넣어도 안 된대, 저 식은. 해가 없대. 그게 뭔 말이냐면, x 앞에 있는 개수 있죠. 이게 0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요게 0일 확률. 만약에 내가 이 식에다가 a에다가 만약에 1을 한번 넣는다고 가정을 해볼게. 그럼 여기다가 1을 넣으면 식이 이렇게 바뀌어. 0 곱하기 x가, 그죠? 1을 넣으면 몇 됩니까? 1 넣으면 0보다 크다. 이렇게 되지. 그럼 너 여기 x에다가 숫자 몇을 넣어야 이 식이 참이 돼? 3 집어넣으면 3 곱하기 0은 0보다 큰 숫자야? 아니지. 0은 0과 같은 거지. 그죠? 해서 이 식에 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요게 해가 없으려면 a가 1보다 커야 된다. 라고 머리니. a가 1이어야 된다. 저게 답이에요.
혹시 요 문제 4번 유형 푸실 때 알구전 책 찾아서 거기 알구전 책에 보면 뭐가 좀 정리돼 있을 거야. 뭐일 때는 뭐가 해가 없고 해가 있으려면 뭐 있고 그거 안 보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넘어갈게요. 110, 111에 질문 또 있습니까? 5-2번이요. 예, 비슷한 느낌인데요. 그래서 5-2번은 조금만 빨리 해볼까? 자, 5-2번에 x 들어간 거 한쪽으로 묶으면 a-bx 이렇게 되잖아. 그리고 x 없는 거 반대편으로 몰면 a-b 마이너스 맞아?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아까 요 문제는 해가 없어야 되는 거고 여기는 정반대거든요. x에다가 뭘 넣던지 항상 성립해야 돼. 왜냐면 해가 모든 실수니까요. x에다가 어떤 실수를 넣던지 항상 참이 되세요. 이런 뜻이야. 응? 근데 의외로 느낌은 비슷해요. x 앞에 개수가 0만 드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0이면 승모야. 0 곱하기 x잖아. 근데 a-b가 0이니까 얘가 몇이겠어? 얘도 0이겠지? 그럼 0 빼기 1이니까 이렇게 되죠? 너 그럼 여기 x에다가 어떤 숫자 넣어야 참이야? 여기 1 넣으면 참이야? 1 넣으면 참이야? 참이죠? 네. 방금 니들 보니까 이렇게 비유하면 또 기분 나쁠라나? 님들아, 생각을 하세요. 제 말투를 보고, 어조를 보고 대답하지 말고, 질문을 생각을 하세요. 내가 약간, 야, 그게 참이야? 그렇게 물어보면, 아, 참 아니죠. 참이야? 아니, 1 넣으면 1 곱하기 0은 마이너스 1보다 크잖아. 모든 실수가 다 참이죠? 그래서 이게 참 되려면 얘가 0 돼야 된다. 즉, A랑 B랑 서로 같아야 된다. 5번 하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사실 뭐 112쪽에 7번 유형 같은 거 쉽죠? 1차 부등식 되게 쉽죠? 12, 13쪽 괜찮습니까? 14, 15쪽 괜찮습니까? 죄송합니다. 괜찮습니까? 아, 오늘 숙제까지 할만 했겠네. 네. 뭐냐. 1등급 만들기 배워보실래요? 그럼 아마 우리 화요일 다시 만날 때 화요일 숙제가 안 할 만할 가능성이 조금 높으니까 마음에 준비 조금만 하시고. 컨디션이 왜 이렇게 안 좋냐? 좋아요, 고마워. 하트 고마워. 아씨, 어제 유니폼 새로 사가지고 신나서 자랑하려고 인스타에 올렸는데 막 좋아요를 애들이 눌러주잖아. 친구들이 눌러주고 해서 좋아요 막 51개 나 하하 역시 페이커의 힘인가 막 이러고 있었거든. 자기 전에 딱 그걸 봤는데 내 사진을 문득 봤는데 사진에 내가 이렇게 등을 이렇게 하고 한 사진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야. 내가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얼굴이야. 이게 머리카락이겠지? 내가 이렇게 손을 하고 나 좀 잘 그리는 듯? 내가 이렇게 사진을 딱 이렇게 뒤돌아서 사진을 딱 찍었는데 이게 거꾸로 적혀 있는 거야. 감히 신성한 대상역 스펠링을 해서 지우고 다시 올렸어. 오늘 T1 경기 있어요. 마음속으로 1초나마 이기라고 기도해주세요. 꼭 그러면 긁는 애들이 있어. 아, 선생님 어제 페이커 졸라 못하던데요. 여러분도 다 같이 T1을 응원해야 될 거야. 왜냐면 내가 T1 져서 기분 나쁘면 부충할 거거든. 그러니까 일요일 아침 9시에 나 보기 싫으면 여러분도 집에서 1초라도 응원하세요. 아시겠죠? 우리 몇 쪽부터 해요? 원래 학폭 과외자는 기억이 없는 법이야. 숙제 가해자도
기억이 없는 법이야. 항상 피해자들이 기억하는 법이지. 피해자 여러분 숙제 어디부터 했어요? 오늘 없었어요? 신난다. 야, 진도 나가자. 아이고 좀 펴라. 신난다. 갑자기 기분 좋아졌어. 네. 아, 또 진도 어느 세월에 나가나 한참 고민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그래. 그럼 신난 김에 어려운 거 하나 알려줄게. 신난 김에 신난 김에 어려운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156쪽입니다. 자, 156쪽에 보시면 fx랑 gx가 적혀 있고요. 밑에 문제가 몇 개 적혀 있어요? 밑에 문제가 2개 적혀 있어요. 그죠? 1번, 2번이 2개 있어요. 제가 문제를 적어드리고 우리 같이 생각을 좀 해볼게요. 여러분 1번에는 등호 없죠? 있네. 이렇게 문제가 적혀 있고요. 2번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되게 비슷하게 생겼잖아. 아주 약간의 글씨만 달라. 뭐가 달라? 여기는 X 옆에 1번, 2번이 안 적혀 있고 여기는 X 1번, X 2번 이렇게 적혀 있는 거잖아. 저게 무슨 의미가 다를까? 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저걸 왜 굳이 1번, 2번이라고 해놨을까? 왜냐면 X의 다른 수를 대입했기 때문에 와우. 네, 정답입니다. 이거 어떻게 맞추냐? 여러분, 지금 저 1번 문제 안에, 괄호 안에 X가 들어있죠? 지금 여기 X랑 X라고 적었으면 요 두 X는 서로 같은 X예요. 그런데 이쪽에 있는 X1과 X2는 왜 굳이 번호를 달아서 구분을 해놨냐면 서로 다른 건데 헷갈릴까봐 구분을 해놓은 거야. 그래서 얘는 같은 X, 다른 X라는 차이가 있어. 그러면 문제 푸는 방식이 전혀 달라요. 어떤 느낌이냐면 봐봐. fx 그래프를 그리면 fx 적어봐봐. 아래로 볼록해, 위로 볼록해? 아래로 볼록하죠? 최고차항계수 양수니까. gx 봐봐. gx 아래로 볼록해, 위로 볼록해? 위로 볼록하죠. 근데 네가 fx와 gx의 높이를 비교할 건데 누가 더 높아야 되는 거지? fx가 더 높아야 되는 거지? 같은 x값 기준에서. 어떤 느낌이냐면 자, 1번은 이런 그림이야. fx가 이렇게 생겼을 때 gx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고 치자. 이게 gx야. 그럼 1번은 같은 x값을 그리는 거니까 이렇게 비교하는 겁니다. 세로로 선을 그어요. 내가 방금 주황색 선을 그었잖아. 이 주황색 선 안에 점이 몇 개나 들어있겠어? 무수히 많이 들어있겠지? 근데 그 모든 점들은 x값이 동일하거든? 그럼 내가 주황색 선을 딱 이렇게 그어서 검사하는 게 같은 x값을 기준으로 검사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내가 이 x값 기준으로 fx를 봤어. 여기가 fx고 여기가 gx야. 누가 더 높아? fx가 더 높지. 이해돼? 근데 내가 다른 x값을 그었다고 치자. 여기 다른 색깔 x가 또 있어. 어쨌든 이 하나의 x값에서 fx랑 gx를 비교하는 겁니다. 누가 더 높아? fx가 높지. 뭔 말인지 이해되니? 그러므로 지금 저 1번 얘기는 요런 것만 아니면 된다는 얘기야. 어떻게? 요런 것만 아니면 된다는 얘기야. fx랑 gx가 지금 요런 그림을 이뤄서 내가 어느 날 딱 검사를 했는데 이렇게 딱 x를 검사를 했는데 이제는 여기가 gx죠.
그죠? 요게 gx죠? 그리고 여기가 fx죠? 어때? fx가 더 낮게 있죠? 요런 그림만 없으면 된다 이런 뜻이야.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이 식 있죠? 얘는 어떤 얘기냐면 내가 fx가 아래로 볼록한 애가 있고 위로 볼록한 gx가 있어. 근데 이렇게 비교를 하겠다는 거야. 아까처럼 같은 x값 기준으로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x값을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야. 예를 들어 fx 위에 있는 요 x1은 요 중에 내가 아무데나 마음에 드는데 하나 찍으면 돼. 예를 들어 여길 찍어볼까? 여기가 x1 집어넣은 거라고 치자. 그럼 요 점 높이가 fx1이죠? gx도 원래는 그럼 아까 왼쪽 문제였으면 같은 곳 기준으로 재야 되는데 gx는 다른 데 재는 거야. 난 여기 잴래. 그럼 얘야 노랑이 높아 주황이 높아? 주황이 더 높죠? 그래서 요쪽이 항상 높다고 얘기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요게 참이 되게 하려면 그림 모양이 아예 바뀌셔야 돼요. 어떻게? 내가 방금 여기 gx에서 만약에 얘를 골랐으면 노랑이 더 높지. 근데 얘를 고르는 바람에 주황이 더 높아서 이 식이 틀려졌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아무리 내가 주황을 높은 데 고르더라도 이 노랑보다 높을 수 없게 고르시면 돼요. 어떻게? 이렇게요. gx 그림이 아예 이렇게 밑에 있으면 돼요. 그럼 내가 gx에서 가장 높은 데를 고르시더라도 얘보다 낮은 거죠. 자, 우리 솔직해지는 시간을 갖자. 너 이해 안 되지? 너 이해 안 되지? 너 이해 안 되지? 이게 뭔데? 이해가 된다고? 나 지금 내가 내 스스로 설명을 너무 못한 것 같아서 지금 짜증나서 묻는 거거든? 너 이해되니? 너 이해되니? 고마워. 솔직하게 말해줘서. 내가 생각해도 내가 학생이어도 못 알아듣겠다 싶어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야. 비유를 들까? 우리 이렇게 비유를 들까? 우리 반이랑 옆반이랑 누가 더 공부를 잘하나 비교를 할 거야. 근데 저 1번 문제는 어떻게 비교하는 거냐면 같은 x값 기준으로 같은 기준으로 비교를 하는 거야. 예를 들어 우리 반 1등 점수랑 옆반 1등 점수랑 비교를 하는 거야. 근데 우리 반 1등은 100점이고 옆반 1등은 90점이야. 그럼 우리가 자부심을 좀 가질 수 있지. 우리가 좀 더 잘하네. 이런 느낌? 아니면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면 돼. 우리 반 10등이랑 옆반 10등을 비교하는 거야. 이렇게 같은 기준선상에서 비교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게 같은 x값 기준으로 비교를 한다는 거고. 근데 요 2번은 뭔 말이냐면 기준 x값이 둘이 서로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 반에는 꼴등을 고르고 옆반 1등이랑 비교를 해. 우리 반 꼴등이 20점이거든? 근데 옆반 1등은 90점이야. 근데 내가 와가지고 뭐야? 그럼 옆반이 훨씬 잘하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지.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하지. 기분 나쁠 수 있잖아.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건 이런 얘기야. 야, 기준이 다르게 비교를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F반이 훨씬 잘했으면 좋겠어. 점수가 높았으면 좋겠어. 이런 뜻인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압도적으로 발라버리면 돼. 우리 반 꼴등이 우리 반에서 점수가 낮은 우리 반 꼴등이 우리 반의 최소값이죠. 우리 반의 최소값이 옆반의 1등, 옆반의 최대값보다 더 점수가 높으면 돼. 우리 반 꼴등이 95점인데 옆반은 1등이 80점이야. 그러면 아무리 내가 아무거나 잡아서 비교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반이 항상 이기지 않겠어?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요게 성립하려면 우리 반, F반이 우리 반이야. 우리 반의 꼴등, 우리 반에서 가장 작은 값, 우리 반에서 가장 성적 낮은 애, 얘가 옆반에서 성적 제일 높은 애, 이거보다 더 높아야 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초록이 주황보다 높아야 돼.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이해 안 되죠? 미안, 괜히 했다. 하지 말자. 하지 말자. 내가 갑자기 1등급 만들기 숙제 없다 그래가지고 신나가지고 급발진했네. 미안하다. 하지 말걸. 네, 하지 말. 내가 잘못했다. 그럼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158쪽 봐봐. 우리가 이런 식이 뭐라 그래? 저 식 이름이 뭐야? 2차 방정식이죠? 2차 방정식은 근을 몇 개 가져, 경주야? 2개 가져. 근데 그 2개가 실근일 수도 있고 아니면 허근일 수도 있어. 그 근이 실수일 수도 있고 허수일 수도 있어. 그걸 우리가 직접 구해보지 않아도 미리 알 수 있어요. 뭘 통해서? 판별식을 통해서. 여러분, 실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어때야 됩니까? 0보다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그건 어떤 거예요?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죠? 해서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동시에 둘 다 실근을 가져라 그랬으니까 얘도 판별식 구해보면 0보다 크거나 같으셔야 되고 얘도 판별식 구하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제가 판별식 한번 구해볼게요. 첫 번째 줄 판별식. 혹시 잠깐만 니들 짝수 판별식 쓸 줄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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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자, 절반 나눠서 제곱하시고요. K제곱 마이너스 이제 4 안 곱하고 C입니다.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얘도 짝수 판별식 쓰자. 절반 나눠서 제곱하시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AC 하시면 이렇게 되겠죠. 요거 푸시면 되는 건데 제가 인수분해까지 도와드릴게요. 자, 인수분해 해보자. K 플러스 1 곱하기 K 마이너스 1이죠? 합차 공식 쓰셔서 0보다 크거나 같고. 얘 인수분해 해보자. K 곱하기 K 마이너스 2죠? 0보다 크거나 같고. 기억나? 우리 부등호 방향이 이쪽이면은 이거 뭐라 그랬어요? 사이라 그랬죠? 근데 부등호 방향의 반대쪽으로 왼쪽이면 뭐라 그랬어요? 작작 큰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번역 한 번만 할게요. 요게 만약에 부등식이 아니라 방정식이었으면 근이 몇 나오는 거예요? K가? 근이 몇 나와요? 1하고 마이너스 1하고 2개 나오는 거죠? 둘 중에 누가 더 작아요? 마이너스 1이 더 작죠? 작은 숫자보다 더 작다 K가. 그리고 큰 숫자보다 K가 더 크다.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등호 넣어주시고. 그럼 얘 봐봐. 얘는 근이 몇 나와? 방정식이었으면 0하고 2 나오죠? 둘 중에 누가 더 작은 숫자야? 0이 작은 숫자죠? 그래서 K가 작은 숫자 0보다 더 작고 큰 숫자 2보다 더 크고 이렇게 범위가 되신다. 그림 그려서 마무리할게요. 졸리죠? 그림 그려서 마무리할게요. 요거 그려볼까요? 마이너스 1보다 작고 1보다 크다. 색칠하셔야 돼요. 요거 볼까요? 0보다 작고 0 어딨어? 0 한 요쯤에 있지 않나? 가운데 0보다 작고 몇보다 크다? 2보다 크다. 민준아, 내가 더듬이를 몇 개 그렸어? 어? 아, 이렇게 4개구나. 나는 하나, 둘 이렇게 생각해. 뭐 같은 말이야. 혹시 공통범위? 자, 빨강 더듬이가 하나 있고요.
파랑 더듬이가 하나 있어요. 둘 다 들어가는 공통범위 어디야? 여기랑 여기죠? 빨강이랑 파랑 안에 다 들어가는 거. 그래서 정답에는 뭐라고 적으셔야 돼요? 정답에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아니면 2보다 크거나 같다. 요게 정답 뜻입니다. 할만해요? 뭐 판별식 쓰고 인수분해해서 그림 그리고 막 엄청나게 어려운 걸 하진 않았거든 내가. 넘어갈게. 160쪽으로 가자. 연립부등식의 활용. 요 문제 한 번만 잘 들어줄래? 되게 문제가 재밌거든요. 여러분 뭐 구해야 돼요? 승모씨? 우리 몇 쪽하지? 우리 뭐 구해야 돼? 왜 말을 안 해줘? 우리 뭐 구해야 돼? 의자 개수의 범위 구해야 되죠? 그럼 누구를 미지수 x로 잡을까요? 의자 개수를 잡으면 돼요. 의자 개수 물어봤으니까. 여러분 거기다가 이렇게 적으세요. 의자 개수하고 x라고 놓을게요. 근데 여러분 혹시 교회 다니시는 분? 두 분? 두 분 계세요? 교회 의자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냐? 아니죠. 길게 생긴 거죠. 그 공원 벤치처럼. 해서 우리 길게 생긴 의자를 좀 그릴 거예요. 자, 요렇게 생긴 긴 의자를 몇 개 그려볼게요. 참고로 의자가 X개 있으니까 정말로 X개를 그릴 건데 X가 몇인지 모르니까 한 3개쯤 그리다가 대충 점점점 하자. 자, 3개쯤 그리다가 점점점 요렇게 해. 그리고 밑에다가 이제 다시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그려주실 건데 4개만 더 그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문제를 봐봐. 첫 번째 줄 보세요. 한 의자에 몇 명씩 앉으면? 3명씩 앉으면 학생이 몇 명 남아? 학생이 5명 남아. 여러분들은 그리지 마. 여러분들은 그리지 말고 내 것만 봐봐. 자, 여기 3명이 앉아. 현재 의자에 앉아있는 학생 3명. 자, 여기 또 3명이 앉아. 현재 의자에 앉아있는 학생 6명. 또 3명이 앉아. 그럼 현재 의자에 앉아있는 학생 9명.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내가 끝까지 하나, 둘, 셋 학생을 앉히면 그때 의자에 앉아있는 학생이 몇 명이야? 3x명이라는 거 알겠어? 3명씩 x개 의자에. 근데 그러고도 학생 5명이 못 앉고 서 있었대잖아. 그럼 여러분 왼쪽에다가 학생 수라고 적어봐. 학생 수는 몇 명이란 얘기야? 그럼 3x 플러스 5명이라는 거 알겠니? 3x 플러스 5명? 3명씩 앉혔을 때 3x명 앉아있고 5명 더 있으니까. 까지 괜찮아? 다시 문제를 읽어봐. 4명씩 앉으면 의자가 2개 남는다라고 적혀있죠? 지금 내 말 잘 들어. 의자가 2개 남는다라고 적혀있죠? 남는다 3글자에 동그라미 치세요. 그리고 별표 쳐놓으세요. 보십시오. 이제는 4명씩 앉힐 거야. 왜 여러분 학교에서도 막 강당 같은 데 모여서 뭐 할 때 선생님이 야 앞에서부터 앉아 그러잖아. 니네 맨날 뒤에서부터 앉으니까. 그죠? 4명 앉히고
4명 앉히고 4명 앉히고 계속 이렇게 4명씩 앉힐 거예요. 그럼 여기 계속 이렇게 4명씩 앉혀 나가겠죠. 근데 들어봐. 의자가 몇 개 남는데? 의자가 2개 남는데 그러면 얘 끝에가 남는 거 아니야. 그럼 요 의자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고 요 의자에도 사람이 한 명도 없겠죠.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얘예요, 얘. 그럼 얘는요? 얘는 몇 명 앉아 있을까요? 얘 한 명도 안 앉아 있을까요? 아니죠. 그럼 말이 이상해요. 그럼 출제자가 이렇게 말했겠지. 의자가 3개 남는다 했겠지. 그게 아니니까 여기에 사람이 앉아있긴 앉아있다는 거거든. 근데 생각해봐. 여러분 여기에 얘네가 요 마지막 의자가 4명 꽉 찬다는 보장은 없죠. 왜냐면 우리 전교생 학생 수가 반드시 4의 배수라는 확신은 없잖아. 그죠? 여러분 이렇게 앞에서부터 채워 앉다 보면 뒤에 몇 자리 남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내가 만약에 마지막에 여기에 하나, 둘, 3명까지만 앉고 딱 이렇게 끝날 수도 있는 거잖아.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럼 여러분 이 노란색 의자에는 사람이 몇 명 앉아 있을까요? 최소 1명에서 최대 4명까지 앉아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학생수라는 건 요 2번째 표현에 의하면 학생수의 최소값과 최대값이 존재하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 줄에서는 학생수를 되게 명확하게 적어준 편이거든요. 근데 요 말이 되게 애매한 말이라서 학생수의 최대 최소가 생겨. 학생이 당연히 적으면 여기 1명 앉아 있겠지. 근데 학생이 제일 많으면 여기에 4명까지 앉게 되겠지. 자, 그럼 학생의 최소값. 여기 1명 앉을 때라고 생각하고 계산을 좀 해봐요. 민준아, 여기 의자 총 몇 개였어? 의자 총 몇 개였어? 의자 X개잖아. 근데 하나, 둘, 3개 의자 빼고 학생이 꽉 차게 앉아있는 의자는 몇 개야? X-3이죠. 그럼 여기 앉아있는 애들을 내가 세보면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4 곱하기 X-3이라고 적어도 될까요? X-3개의 의자에 4명씩 꽉 차게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학생 수가 가장 적으면 요 노란 의자에 1명 앉아 있는 게 학생 수의 최소값이겠죠. 그래? 어려워? 그럼 학생 수가 제일 많으면 X-3개의 의자에 학생들이 4명까지 꽉 차게 앉아 있고 여기 X-3개의 의자에 마지막 이 노란 의자에 4명 앉아 있는 게 학생이 제일 많은 거겠죠? 됐나요? 우리 전개해서 좀 적어볼까요? 요거 전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4x-11 이렇게 되겠네. 글씨가 이래. 요거 전개해서 적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4x-8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가운데 있죠? 그리고 나서 요 가운데 학생수라고 적혀있죠? 요 학생수가 우리 저렇게 된다고 적어놨으니까 여기다가 3x 플러스 5라고 채워줍시다. 그래야 계산이 되거든. 여기서 3x 반대로 넘기면 요거 반대로 넘기면 1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지. 암산 돼?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 요거 가려줄 테니까 암산해봐. 너무 어려워? x는? 13보다 크거나 같다. 네, 그래서 x는 13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의자 개수는 13에서 16개 사이 이렇게 구해주시면 끝나요. 답이 다른데요. 같은 거야. 13에서 16 사이잖아. 그럼 13, 14, 15, 16 된다는 거죠? 여러분 거기 나와 있는 그 답도 17 미만이니까 16까지예요. 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좋아, 부등식 끝.
168쪽으로 올게요. 아, 왜 이렇게 옷이 덥냐? 경우의 수. 경우의 수. 경우의 수. 투표하자. 자, 전 경우의 수 좋아합니다, 저는 경우의 수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호호호호호호. 멋있다, 세명. 진짜 쉽지 않은 결단이었는데 큰 용기 내줘서 고맙다. 보통은 싫어할 겁니다. 그럼 혹시 자네부터 우리 발표해 볼까요? 왜 싫어해요? 이 단원이 다른 단원보다 좀 싫어요 하는 이유. 공감됩니다. 말장난이 너무 심해요. 자네. 생각해봐. 마지막 기회 줄게. 자네. 뭐라고? 뭐가 틀려? 그래. 이런 게 그거야. 여러분 막 방정식 문제를 푸는데 답이 243분의 5루트 37 마이너스 1 이런 답 나오면 기분이 이상하잖아. 아, 이거 되게 틀린 답 같고. 근데 경우의 수는 모든 답이 다 자연수로 나오기 때문에 모든 답이 되게 맞는 답 같아. 근데 답지랑 비교해보면 막 하나 차이다. 그럼 아씨 뭐 하나 빠뜨렸지? 이런 것도 열받아. 그리고 경우의 수는 되게 어이없는 게 답이 720이야. 만약 그렇다고 치자. 근데 갑자기 내가 아직 답을 모르는 상태야. 나는 답을 14,400을 적어놨어. 근데 되게 이거 답지 보기 전까지는 내 답이 되게 맞는 답 같다? 그치. 당연히 이 숫자지. 답 봤는데 막 진짜 한 100배 차이나.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경우의 수는. 좀 틀릴 확률이 높죠. 최씨? 넌 왜 싫어해? 별 이유 없어? 넌 왜 싫어해? 이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얘가 말했던 이유도 제가 말했던 이유도 저는 너무나 공감 가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이유는 그거예요. 경우의 수는 딸깍이 안 돼요. 딸깍. 딸깍이 뭐냐면 예를 들어 이 2차 방정식이 실근에 가질 K의 범위를 구해라. 이렇게 문제가 나오잖아. 그럼 여러분은 실근 가진다고? 그럼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딸깍 한 번이 되거든요. 이게 앵간치 공부 못하는 애들도 그냥 뭐 판별식 뭐 들었던 것 같은데 대충 넣으면 되나? 대충 넣으면 돼요. 근데 경우의 수는 딸깍이 안 돼. 여러분이 문제를 읽고 생각을 해서 이거 있겠다. 일단 생각을 되게 많이 해야 돼. 그래서 내가 내린 결론은 그래. 니들은 생각하는 걸 싫어해. 참고로 여기서 니들이라고 하면 굉장히 포괄적인 중학생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야 당연히 굉장히 수준 높고 고상한 분들이니까 안 그러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그래. 두 번째. 그리고 생각을 많이 해야 되잖아. 그래서 뭔가 좀 오래 걸리는 것도 오래 걸려. 사실 딸깍들은 진짜 딸깍 하면 숙제 빨리 하고 블루스타즈 할 수 있거든. 근데 뭔가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숙제를 오래 해? 그럼 내가 노는 시간에 뺏기잖아. 일단 그것도 열받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경우의 수는 어쩔 수 없어요. 기본적으로 일일이 셀 각오를 하셔야 돼요. 일일이 셀 각오를.
옛날에 저한테 수학을 알려주셨던 수학 선생님께서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단원은 여기랑 다른 단원인데 내가 어떤 문제를 질문했어. 그때 그 선생님 나한테 그랬어. 호진아, 세.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선생님 이걸 어떻게 언제 다 세요? 이걸 몇 번째까지 세요? 하니까 나한테 이러셨어. 호진아, 200개까지는 셀 생각을 해야 돼. 라고. 나는 아직도 그 뜻을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여러분, 200개까지는 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경우의 수 문제에서 일일이 세서 좀 멍청하게 답을 구하는 게 절대로 나쁜 과정이 아니에요. 그 과정이 있어야 여러분 나중에 간단하게 푼 풀이도 내가 이렇게 풀면 더 간단하구나. 앞으로는 이렇게 풀어야지. 그게 더 와닿는 법입니다. 해서 경우의 수 문제를 할게요. 경우의 수는 진도를 오늘 개념 설명을 오늘 하루에 다 나갈 거예요. 하루 안에 다 돼요. 정말 짧고 별거 없거든요. 대신 경우의 수는 뭐가 중요하냐면 문제 유형이 정말 중요해.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내가 개념 설명 반, 문제풀이 반을 했다면 경우의 수는 오늘 개념 설명 다 끝내고 앞으로 향후는 다 문제풀이만 할 거예요. 왜냐면 문제가 달라지면 어차피 풀이법이 다 처음부터 싹 다 다시 해야 돼. 해서 경우의 수는 문제풀이 위주로 할게요. 그럼 저는 두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1번.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 이렇게 해보자. 준서가 내일 소개팅을 나가. 리언이가 예쁜 여자 소개시켜준다 그래서 내일 일요일 날 만나기로 했어. 그래서 내일 뭐 입고 가지? 하고 옷장을 열어보고 옷을 고를 건데 상의가 이렇게 세 벌 있는 거야. 이렇게 옷이 세 개가 있다고 치자. 바지는 뭐 있지? 하고 봤는데 바지는 추리닝 하나, 청바지 하나, 그리고 핫팬츠 하나. 이렇게 바지가 세 벌 있었다고 치자. 그러면 내일 쟤가 옷을 고를 때 코디를 할 거 아니야. 이거랑 이게 어울리나? 코디를 할 거 아니야. 쟤가 할 수 있는 코디 방법은 몇 가지라고 생각해? 상의가 세 벌 있고 하의도 세 벌 있어. 이때 얘가 코디할 수 있는 방법은 모두 몇 가지라고 생각해? 9가지야. 여기까지 이해돼? 혹시 6가지라고 생각하신 분은 안 계세요? 6가지? 여러분 6가지는 이건 뭔 얘기하는 거냐면 이걸 더해서 계산하는 사람은 상의를 입는 순간 바지는 안 입는 애거든요. 혹은 바지를 입는 순간 윗도리는 안 입고 집 밖에 나가겠다야. 이게 뭘로 구분하시면 되냐면 어떤 경우의 수를 더하는 건 언제 더하냐면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상황에 내가 요걸 고르면 얘는 못 고르는 그런 상황에는 두 개의 경우의 수를 더합니다. 그럼 언제 곱해서 계산하냐면 얘를 동시에 계산할 수 있을 때, 동시에 일어날 때는 우리가 곱합니다. 방금 제가 옷을 입을 때 윗돌이랑 바지를 동시에 입죠. 그러니까 두 개를 곱해서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럼 더해서 계산하는 건 어떤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학교 가실 때 학교까지 가는 대부분 니네 다 아직은 걸어 다니겠지? 중학교는 집 가까우니까 학교까지 가는 버스가 2개 있어. 그리고 학교까지 가는 지하철 노선이 2개 있다고 치자. 그럼 여러분 학교 갈 수 있는 방법은 총 몇 가지가 있어요? 학교를 가는 방법은 5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이거 2개는 더 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이걸 곱해서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이 드셨다면 그거는 버스와 지하철을 동시에 타겠다는 거야. 너 버스랑 지하철을 동시에 탈 수 있어?
너 몸을 이렇게 반으로 쪼개가지고 한쪽 버스에 넣고 한쪽 지하철에 넣고 도착하면 가서 다시 합칠 거야? 아니잖아. 버스를 타는 순간 지하철은 못 타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그럴 때는 더해서 계산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해줘봤자 여러분 안 와닿는 애는 정말 안 와닿거든요. 결국에 문제 풀면서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합의 법칙, 곱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두 번째, 순열과 조합이라는 게 있어. 이 순열과 조합이라는 게 여러분 다 중학교 때 배웠던 것들인데 용어만 새로 정리할 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용어 정리 좀 할게요. 순열 들어가기 전에 숫자 너무 크다 씨. 제가 5부터 시작해서 일씩 작아지는 숫자들을 전부 다 곱했죠. 이걸 앞으로 수학 시간에 뭐라고 쓸 거냐면 5 팩토리얼이라고 쓸 거예요. 내가 느낌표를 딱 찍을 건데 앞으로 읽을 때는 팩토리얼이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내가 앞으로 5 느낌표라고 쓰면 5, 4, 3, 1 곱했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3 느낌표 이렇게 적었으면 이건 뭐예요?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쓰겠다는 수학적 약속입니다. 별얘기 아니에요. 그냥 쓰기 귀찮으니까. 우리 몇 명이야?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명이 어치자. 내가 우리 반에서 반장과 부반장을 뽑을 거야. 반장과 부반장을 뽑을 거야. 그때 경우의 수를 한번 계산해 볼게. 우리 8명 앉아 있어. 그럼 내가 반장 몇 명 중에 뽑아야 되니? 반장 8명 중에 뽑아야 돼. 그죠? 좋아. 너 반장해. 그럼 얘는 이제 반장 됐고 그럼 부반장을 뽑을 때는 몇 명 중에 뽑아야 돼? 부반장을 뽑을 때는 7명 중에 뽑아야 돼. 만약에 내가 하나 더 하자. 내가 여기에 반에 서기라고 있어. 요새는 반에 서기 같은 거 없겠지? 반에 서기가 있다고 쳐. 그럼 서기도 뽑아야 돼. 그럼 반장 뽑았고 부반장 뽑았고 나머지 6명 중에 서기를 뽑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이해돼? 그래서 내가 만약에 반장 민준이, 부반장 준서, 서기는 시우를 시켰다고 칠게. 자, 요 경우랑 차이를 봐봐요. 제가 우리 반에 칠판 지워주고 청소해줄 주번을 3명 뽑는다고 치자. 주번 3명을 뽑을 거야. 그럼 내가 주번 맨 처음에 한 명 고를 때는 8명 중에 하나 고르겠지? 하나 골랐어. 그리고 두 번째 고를 때는 7명 중에 또 한 명 뽑겠지? 세 번째 고를 때는 6명 중에 하나 고르겠지? 그럼 주번 고르는 경우의 수가 이거냐라고 하면 이건 아니에요. 왜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반에는 훌륭한 애들이 많네? 봐봐. 내가 방금 주번 고를 때 민준이 고르고 준서 고르고 시우를 골랐다고 치자. 그렇게 고르는 거나 내가 맨 처음에 시우 고르고 준서 고르고 민준이 고르는 거나 어차피 같은 3명이 주번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해되니? 내가 만약에 준서 고르고 민준이 고르고 시우 고르는 것도 다 같은 얘기 아니에요? 주번? 어차피 얘네 셋이 주번하는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 주번을 고를 때는 얘네 3명이 자리를 바꾸는 건 전부 다 의미가 없는 중복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중복만큼 나눠줄 건데 그럼 중복이 몇 번 발생해요? 그러면 3명이서 자리를 바꾸는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눠줄 거예요. 여러분 참고로 이 내용 중학교 때 다 배워요. 중학교 때 다 배워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와서는 문자로 쓸 뿐인 와, 이거 너무 더운데? 역시 페이커야, 이거. 자, 순열 이렇게 생각하세요.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순열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기호로는 어떻게 적냐면 NPR이라고 적어요. n개 중 r개를 뽑아서 배열한다 이런 뜻이에요. 예시를 하나 듣는 게 빠를까? 예시를 이렇게 들어볼까? 만약에 8개 중에서 3개를 뽑아서 일렬로 배열한다고 치자. 그럼 내가 일렬로 배열하니까 자리를 먼저 그려줄게. 자, 3자리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 자, 그러면 첫 번째 자리에 올 사람을 골라야 되죠. 몇 개 중에서? 8개 중에서.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자리에 올 애는 8개 중에 하나를 고르셔야 돼. 오케이, 세웠어. 예를 들어 민준이 세웠어. 그럼 두 번째 자리에 올 사람은 몇 명 중에 골라야 돼? 7명 중에 골라야 돼. 그래서 두 번째는 7명 중에 골라야 되지. 세 번째 자리는 6명 중 골라야 돼. 여기까지 이해되니? 또 다른 예시를 해보자. 10으로 할게요. 10P4.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겠어? 자리가 몇 자리 있는 거야? 4자리를 줄을 세우는 거야. 근데 첫 번째 자리에 오는 사람은 몇 개 중에 하나? 10개 중에 하나를 오셔야 되고, 그럼 한 명 안 쳤어. 그럼 남은 9명 중에서 두 번째 올 사람, 8명 중에서 세 번째 올 사람, 이렇게 고르셔야겠지. 몇 번 연습하다 보면 보이실 거예요. 이거 이렇게 계산하는 것 같은데? 10이라고 써 있으면 10부터 작아지면서 곱하는 거죠? 근데 4라고 적혀 있으면 그걸 네 번째까지만 하시는 겁니다. 그럼 만약 NPR이라고 하면 계산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N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작아지면서 계속 곱하는데 N-2 이렇게 하나씩 작아지면서 계속 곱하는데 언제까지 곱하는 거냐면 요 곱하는 것의 개수가 R개가 될 때까지 곱하시는 겁니다. 그럼 요 마지막 숫자가 몇이 되냐면 N-R 플러스 1이 돼요. 근데 모르셔도 돼요. 모르셔도 돼요. 그 정도만 하시면 돼요. 그 정도만 하시면 충분해요. 여러분들은 이런 공식 모르셔도 별 상관없어요. 넘어가셔도 되고. 자, 조합. 자, 조합까지만 설명하고 싶어요. 순열은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배열까지 하는 게 순열이고요. 조합은 n개 중 r개를 뽑기만 하는 게 조합이거든요. 그러면 경주야 들어봐. 뭐가 더 간단할 것 같아? 순열과 조합 중에 이름을 들어보면 쟤는 뽑아서 배열하는 거고 얘는 뽑기만 하는 거고 뭐가 더 쉬울 것 같아? 그쵸? 조합이 쉬워 보이죠? 뽑기만 하면 끝나니까 배열 안 해도 되니까 그죠? 근데 웃긴 게 이쪽이 계산이 더 더러워요. 그래서 조합은 기호로는 NCR이라고 적어요. 근데 이 조합은 순열보다 계산이 더 더럽습니다. 왜냐면 뽑아서 배열까지가 계산이 훨씬 쉬워. 방금 우리 OP3 같은 걸 할 때 5명 중에 하나 뽑고 4명 중에 하나 뽑고 3명 중에 하나 뽑고 내가 지금 말하는 거 들어봐. 5명 중에 하나 뽑고 4명 중에 하나 뽑고 3명 중에 하나 뽑고 나 지금 뽑고만 3번 말했어요. 여러분 뽑기만 하면 자동 배열까지 돼요. 그래서 사실 이게 자동 배열이라서 뽑아서 배열하는 게 되게 쉬워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뽑아서 배열을 하잖아. 근데 여기는 배열을 하면 안 되지. 해서 이쪽이 답이 훨씬 적거든요. 해서 얘는 뽑아서 배열한 애를 중복만큼 나눠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쪽이 계산이 훨씬 복잡합니다. 방금 뽑아서 배열하는 걸 우리가 NPR이라고 했죠? 얘를 중복만큼 나눠주셔야 돼요. 근데 중복이 얼마나 생기냐면 셋이 배열하는 만큼 중복이야. 그래서 R개가 자리를 바꾸는 만큼 중복이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 오늘 왜 이렇게 수업 못하지? 나 왜 이렇게 오늘 수업 못하지?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좀 왜 그러지? 책 한번 볼게요. 정말 멋진 책이야. 최고의 교재야. 진짜. 여기부터 보세요. 173쪽. 자, 173쪽 보세요.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과일이 5종류, 음료수가 3종류 있다. 과일에서 하나, 음료수에서 하나를 골라서 2가지로 간식을 준비하는 경우의 수는 모두 몇 가지인지 구하여라. 여러분 지금 이 문제를 듣고 생각을 해보셨을 때 과일이랑 음료수를 동시에 먹으라는 뜻 같아요? 아니면 너 과일 먹었으니까 음료수를 못 먹어? 이런 뜻 같아요? 동시에죠? 그럼 제가 아까 동시에 할 때는 2 경우의 수를 곱하라고 말씀드렸죠? 답은 뭘까요? 답은 15가지 이렇게 됩니다. 밑에 문제 하나 보실게요. 2자리 자연수 중에서 10의 자리는 짝수이고 1의 자리는 홀수인 것의 개수를 구하세요. 여러분 10의 자리에 짝수 넣으려면 10의 자리에 넣을 수 있는 숫자가 몇 종류 있어요? 짝수 넣으려면 2, 4, 6, 8 4개밖에 없죠? 여기 4가지. 1의 자리에 홀수 넣으려면 곱할 것 같아? 더할 것 같아? 곱하겠죠? 왜? 10의 자리랑 1의 자리는 동시에 적어야지 2자리 숫자니까요. 그래서 2개를 곱해서 계산한다. 175쪽 보실래요?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1번 2자리 자연수 중에서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의 합이 짝수인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가 짝수인 것을 모르세요. 여러분 2자리 자연수가 있는데 10의 자리랑 1의 자리를 더해서 짝수가 되려면 경우의 수가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어? 10의 자리 수와 1의 자리 수가 둘 다 짝수인 경우가 있겠죠? 24 같은 거. 아니면 둘 다 홀수인 경우도 있겠죠? 13 같은 거. 걔는 더해서 짝수 되니까.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볼까? 여러분 이렇게 생긴 숫자를 몇 개 만들 수 있냐면 10의 자리에 짝수 몇 개 넣을 수 있어요? 4개 넣을 수 있죠? 1의 자리에 짝수 몇 개 넣을 수 있어요? 오, 5개죠? 0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2개를 곱해서 20가지를 만드실 수 있고요. 밑에 거 보실래요? 10의 자리에 홀수 몇 개 넣을 수 있나요? 5개 중 하나 넣을 수 있죠? 그리고 1의 자리에 홀수도 5개 중 하나 넣을 수 있죠? 그래서 계산해서 25가지 만들 수 있어요. 정답은 저거 2개 더해서 45라고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175쪽에 맨 아래에 유제 7-2번 문제 있는 거 보여요? 그건 풀지 마. 그건 풀지 말고 맨 밑에 유제 7-2번 문제 보여요? 그거 한번 풀어볼래요?
시간 해야 돼. 아이돌이 원래 아이돌이 진짜 못생긴 보여줬는데
지금 나 얘기 좀 기분이 있었어. 애써 좀 이거. 내가 어쩌다. 좋았어. 걔 좋았어. 솔직하게 진짜. 아니 왜 오신 거야? 왜? 얼마나 왔어?
모르겠어. 병원에 얘기하는 미친 거 아니야? 걔가 어디가 그런 거야? 진짜. 어디가 좋은 거야? 내 말해도 이렇게 나쁘게 만들어서. 졸려. 7-2번에 몇 나와요? 15년. 맞습니다. 15 나오셔야 맞는 거거든요. 12 더하기 3 나오셔야 돼요. 다들 15 나와요? 너 되게 잘 푼다. 넘어가 볼게요. 79쪽. 요것도 다 중학교 때 있는 유형이긴 한데 자, 요거 색칠하기 문제를 푸실 때 보통 선생님들이 인접한 영역이 가장 많은 곳부터 칠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저는 한쪽부터 몰아칠하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예를 들어 봐봐. 요 첫 번째 여기 영역을 색칠할 수 있는 방법은 색깔이 몇 개 있죠, 우리한테? 3가지 색깔이니까 셋 중에 하나를 칠하시면 되겠죠. 근데 바로 그 옆에 봐봐요. 예를 들어 내가 여기를 빨강으로 칠했으면 인접한 영역에는 구분이 되게 다른 색깔로 칠해야 되잖아. 그럼 여기는 칠할 수 있는 색깔이 몇 개밖에 없어? 2개밖에 없는 거죠? 노랑 아니면 파랑 중에, 그지? 만약에 파랑을 칠했다고 치자. 그럼 여러분 여기 칠할 때는 무슨 색깔은 못 칠하는 거예요? 파랑 못 칠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빨강이나 노랑 2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 해서 몇 가지? 24. 응? 응? 같은 색을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 저게 그건데? 아, 진짜 이 책 너무 싫다. 이게 저 문제가 답이 아닌 이유는 저거예요. 3가지 색을 모두 칠하여. 모두 때문에 답이 달라지는 건데, 이거는 같은 색을 여러 번 칠해서 그냥 칠하는 경우에는 모두 24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는, 이 24가지 안에는 어떤 게 있냐면, 요런 게 있어요. 요 24가지 안에는
빨파, 빨파 이렇게 칠한 게 있거든. 24가지 안에 이런 게 포함돼. 근데 이거는 색깔을 2가지밖에 안 썼잖아. 근데 출제자가 뭐라 그랬어? 모두 3가지 색 다 쓰라 그랬죠? 그래서 이런 걸 빼주셔야 돼요. 그럼 들어봐. 2가지 색깔을 쓸 거니까 빨파, 빨노, 파노 3가지 조합이 있고 그때 빨파 칠할 건지 파빨 칠할 건지 2가지 해서 6가지 경우가 있죠. 24에서 6 빼시면 아마 답은 18 이렇게 나오실 것. 자, 다시 풀게요. 여러분 밑에 8-1번 보여요? 여러분이 푸실 거고 저는 말로 조종만 해볼게요. A 영역 보이지? A 영역에 몇 가지 색깔 칠할 수 있어? 숫자 한번 적어볼래? 5개 중에 하나 칠하겠지? 자, 그 다음에 B 영역을 바라봐. 여러분 B 영역에는 몇 가지 색깔 칠할 수 있니? B 영역에는 4가지라는 거 알겠어요? C, 천천히 해, 천천히. C는요? C 3가지요. D는요? D 3가지요. 왜 잘하지? E는요? E도 3가지죠. 해서 곱하시면 돼요. 잠깐만. 그림 131쪽. 그림 131쪽. 그림 131쪽이면 아직 부등식도 안 나갈 때네.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여러분 숙제에 비해서 진도가 너무 빨리 나가도 까먹어 버리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하시고 남는 시간에 틀린 거 고치시고 앞에 모르는 거 질문하시고 3-4 시간으로 갔죠.